전해드린 대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어제 공개된 담화에서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실장님,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까 미북 관계가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의도가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28일 날 이제 담화를 발표를 했잖아요. 대남 그러니까 우리 한국을 향한 담화는 28일 날 이제 새벽에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을 향한 담화는 아주 그날 저녁 늦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늦게 발표한 것은 결국은 미국이 아침 시간대에 맞춘 거거든요. 한 14~15시간 차이가 나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화를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밝혔고, 미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준다면 다른 대화의 출路를 모색해 볼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미국과 대화가 가능하다. 대화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앞서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거부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뀐 거예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주도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서를 받고 나면 거기에 이제 응해야 되는 거지만 그 친서는 거부한 상태에서 지금 다시 이제 대미 담화를 발표함으로써 그 주도권을 잡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안보 정세를 좀 유리하게 바꾸겠다는 이 생각을 북한이 가지고 이 시점에서 본인들이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그렇죠. 이 시점에 발표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 달 되면 우리가 얼치 프리덤 쉴드 훈련을 하잖아요. 그 훈련 문제가 하나 있고, 또 다음 달 정도 되면은 아마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서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테지하고 그다음에 국방 전략서 내셔널 디펜스 스트래테지가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지금 한참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하고 주한미군의 제조적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때에 북한 스스로가 이런 미국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이렇게 언급함으로써 이런 문제들이 훨씬 더 이런 전략서에 제대로 좀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안보 정세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하에서 이 시점에 이런 담화를 발표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에서도 이제 미국에 대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뒀는데, 미국 김여정 부부장의 메시지에 대해서 북한 비핵화 원칙 유지하면서도 대화 가능성 열려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미국의 의도도 일단은 트럼프 일개 행정부터처럼 대화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 북한의 이제 비핵화 원칙, 이것은 이제 일관되게 이제 주장해 왔던 거고요. 트럼프 일기 때도 그랬지만 트럼프 2기 들어서도 이 원칙이 한 번도 변한 적은 없습니다. 텀텀이 수시로 백악관과 미 국무부에서 발표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오히려 딱 찍어가지고 북한 비핵화라고 그런 용어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 이것은 이제 한국 정부도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금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비핵화 회담에는 안 나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핵군축 회담에 나오겠다, 이런 이제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북한이 얘기하는 것은 비핵화 회담이 아닌 핵군축 회담에 나오겠다는 거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비핵화 회담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부러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벌써 이 회담을 둘러싸고 기싸움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여정 부부장이 그제죠. 이제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든지 흥미가 없고 한국과 맞이 앉을 일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벌써부터 미북 대화 사이에서 한국이 패싱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한국과 이제 마주 앉을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대적 인식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 관계의 시점이라고 할까요? 그 시계를 바꿀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로는 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보면 결국은 한국을 건너뛰고 이렇게 미국과 이렇게 대화를 하겠다는 그런 이제 의도가 여기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형적인 통미봉남 전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일단은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담화와 관련해서 완전한 비핵화 전제로 한 입장을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비핵화 관련한 언급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비핵화가 아니라 평화적인 해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뭐 북한에서 받아들일 때는 똑같이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우리 7월 달에 ARF 예. 외교장관 회담도 있었잖아요. 그때 외교장관 회담했을 때도 북한 비핵화라고 명시를 했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도 북한 비핵화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기로 서로 합의를 한 상태에서 우리 외교부에서도 북한 비핵화라고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 평화 네. 그리고 이제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그렇죠.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 이 정도로 표현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뉘앙스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북한이 받아들일 때는 그나물이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미북 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남북 간 연락 채널이 끊어진 예. 상황이잖아요. 예, 어떻게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상황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대북 특사가 파견이 됐고 이걸 계기로 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어졌고 그리고 이제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간에는 모든 소통이 다 이제 차단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대북 관계에 있어서 간접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간접 대화의 첫 번째 형식이 바로 대북 전단 이제 살포하는 거 중지시키고 대북 학생기 방송도 중단을 했죠. 그리고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대북 텔레비전 방송이라든지 라디오 방송도 중단을 했단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동해와 서해상으로 표류한 북한 주민 그 6명인가요? 6명을 다시 북한으로 예. 돌려보냈잖아요. 예. 이것도 일종의 이제 북한에 대한 화해 제스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여정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폄하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북한도 여기에 호응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노력을 포기하기보다는 지속적인 이런 대북 유화 정책이 일정 부분 일관성을 가지고 갈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님과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에 예.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